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 문제풀이를 진행할게. 지난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 이단과 다르게 x가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 x에 대해서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루는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 정규 분포 곡선이 존재하지. 그래서 정규 분포는 우리가 n이라고 쓰고 평균 m과 분산, 즉 표준 편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x축이 이렇게 있었으면 자, 이런 식의 모양의 곡선, 그리고 가운데 평균. 그래서 이 표준 편차 시그마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바뀐다면 이 모양이 이 전체 넓이는 1인데 좌우 대칭이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얘에 따라서 이제 여기가 요렇게 평균은 같지만 요런 식의 모양이 요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였었어. 그래서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편차가 작은 거, 큰 거였지. 평균에 많을수록 편차, 표준 편차, 분산값이 작다. 이런 거였었어.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확률을 구해. 확률 변수 x가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평균에 따라서 위치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 폭이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 똑같은 범위에 대해서 확률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정규분포가 있는데 지금 노란 거랑 흰 거랑 만약에 범위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여기까지를 구한다고 치면 자, 만약에 흰색의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하면 요 넓이가 이제 그 확률이 될 거고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전체가 1이니까. 노란 거일 때는 이만큼 노란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요런 식이 나올 거야. 다르지, 그지? 그래서 분포 곡선의 생김새와 즉 이제 요거 벌어진 정도와 그 다음에 평균의 위치에 따라서 요 값들이 달라질 거고 위치가 바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일일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각 정규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서 이거를 하나로 고쳐준 그것이 바로 뭐냐면 표준화를 시켜준 거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서 표준화를 시킨 정규분포가 있어. 그것이 바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게 되겠고 표준 정규분포는 Z라고 씁니다. Z. X를 Z로 바꾸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변수 X가 어떤 변수를 가져가든 간에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럼 얘를 이렇게 Z라는 분포로 바꿔주는 표준화된 분포로 바꿔주는 공식이 존재하고요. 그 공식에 의해서 얘를 바꿨을 때 얘는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상수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여기가 무조건 제로고 이 폭이 무조건 편차가 1인 이런 함수가 이런 연속 아니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자, 봐봐. 원래 이렇게 x가 m, 즉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확률 밀도 함수가 뭐였었냐면 fx가 뭐 이거는 굳이 외울거나 그러진 않아도 돼요. 알겠지?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에 루트 2파이 시그마 1에다가 여기 2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지수가 올라가죠. 이 시그마 제곱에 변수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써 있었어. 그렇지? 그다음 뒤에 가서 이제 여기 이제 앞에서 배운 거였다면 지금 여기 표준화를 시켜준 이제 그려볼게요. 이건 모양 안 바뀌어요. 무조건 영향해.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보면 FZ라고 쓰고 변수가 Z이지. 변수 Z.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 상수는 안 바뀌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은 안 바뀌어. 여기 지수 2도 안 바뀌어. 뭐만 바뀌냐면 요거만 바뀌어. 마이너스 2분의 Z의 제곱이 이렇게 나와있지. 이거 알겠지? 그치? 자, 여기랑 얘랑 비교를 해봐. 그럼 Z로 바뀐 게 누구냐라는 거야. Z로 바뀐 게 누구냐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고 다 똑같은데 마이너스 똑같고 밑에 분모 2도 똑같지. 여기는 Z제곱이고 여기 누구 제곱이냐면 요거 제곱이지. 그래서 시그마분의 x-n 이것이 바로 뭘로 바뀌는 거야? Z로 바뀐다. 이게 바로 표준화 공식입니다. 이게 표준화 공식. 그래서 x라는 변수를 z라는 확률 변수로 바꿔주는 방법은 즉 z는 표준화시키는 공식이야. 표준 편차 시그마분의 x-n 요걸 토대로 우리가 표준화 공식이라고 하고 요 표준화 공식이라고 요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반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준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있지. 이제 요 공식을 요 식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식을 봐도 알겠지만 요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규분포가 나오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확률을 구할 땐 여기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걸 또 직접 넓이를 구할 수는 없거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넓이를 니네한테 확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실제로 이 함수를 적분해야 되는데 적분하기는 빡세니까. 그래서 이걸 적분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 쓰겠지. 이 넓이를 우리가 이제 확률로 표시해서 0부터 변수 z가 소문자 z까지 오는 요 확률을 계산하는 게 책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제곱근표나 이런 것처럼 표 뒤에 나와 있고요. 알겠지? 표 뒤에 나와 있고 그 표에서 우리가 일정한 값을 읽어서 얘기해 주면 되겠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매번 표를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 풀 때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보세요. 괜찮아요. 안 봐도 돼요. 앞에 보시면 77쪽을 잠깐 봐도 알겠지만 문제마다 옆에 표가 다 조금씩 나와 있지. 문제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뭐 책 표에 있는 그대로의 값을 주기도 하고 또 좀 더 간소화시켜서 소수점 뭐 2자리까지만 나타내 주기도 하고 보통 4자리로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이항포와 정규분포 사이 관계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 앞에 이항포 할 때 이항분포는 x가 이항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제 n, p 이렇게 썼었고 이거는 이산항률 변수고요. 여기 이제 정규분포인데 여기서 출발이야. 문제는 이건데 이걸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어. 변수를 봤더니 얘는 이산항률 변수야. 즉 이항분포야. 무슨 말이야? 몇 번을 정해서 몇 번을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때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n이 100이야. 100번 n이 100인데 확률이 3분의 1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까요? 확률 변수 x가 시도 횟수 100번에 성공 확률 3분의 1인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었어. 그럼 니네는 묻는 거지. 확률을. 확률을 구해봐라. 확률을 구해봐. 뭐부터 뭐까지? 뭐 한 30부터 x를 한 40까지만 구해볼까요? 이렇게 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산항률 변수일 때 31대부터 31대, 32대, 33대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41대까지.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더해야 돼. 근데 그걸 더할 수 있냐는 거지. 31대 확률은 어떻게 했어? 100c 30에 3분의 1이 30번 그 다음에 3분의 2가 70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 이런 걸 100c 40까지 계산해야 돼. 다 더할 수 있어? 못해. 계산 절대 못하겠지, 그치? 못해. 야, 일단 분모가 3에 100승이야. 말도 안 되잖아. 계산하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 항목에서 n이 충분히 크면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n이면 크다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의 경우 n이 충분히 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 얘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n이 충분히 키웠을 때 이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에서 n일 때까지 확률을 구해보면 그 확률은 이 정규분포 곡선을 근사하게 따라간다는 얘기야. 확률 값들이. 알겠지? 즉 실제로 이제 여기 100C 제로부터 계산했을 때 100C 100까지 보면은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 이런 식의 확률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n이 충분히 컸을 때는 이렇게 바꿔서 즉 어떻게 바꾸면 돼? 이 m은 뭐랑 같아? 평균이니까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해서 계산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잖아. MP로 계산되지, 그치?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여기 분산이지. 시그마 제곱이면 분산이니까 여기는 MPQ가 들어가서요. MPQ를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얘기지. 또 이건 어떻게 바꿔서? 요건 다시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얘를 정규분포, 즉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서 이런 분포표, 이미 계산되어 있는 녀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지.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일단 6-4번부터 좀 볼 텐데 여기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바로바로 풀게요. 표준적인 부분 일단 표 보고 찾는 거거든요. 확률값 구해 보는 건데 이거 어렵지 않아. 일단 내가 초반에는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즉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좀 보여주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안 그리게도 풀 수 있습니다. 얘가 충분히 머릿속으로도 그려지거나 계산이 될 거야. 자, 위에 나와 있는 표를 일단 잘 보세요. 표는 항상 이렇게야. 0부터 여기까지야. 알겠지? 0부터 여기까지가 확률값, 즉 그 그래프 이하의 x축과 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지 실제로. 넓이가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표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정확히 보시면서 이 표가 여기 0이 아니라 딴 걸로 바뀌는 순간은 절대 없어. 알겠지? 무조건 0부터 z까지. 자, 그럼 첫 번째 472번에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고 2번은 뭐 0.5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z가 표준 정규분포 n 0,1이니까 실제로 이제 1이니까 표준 편차도 1인 건 알죠? 1의 제곱이 써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구분하기 쉬워. 여기 가운데가 0이니까 이쪽이 음수고 이쪽이 양수야. 그거 확실하지, 그치?
자, 봐. 여기서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이 여기라고 하면 표에서 나와 있는 건 어디까지냐면 0부터 1까지가 나와 있는 거야. 요 넓이. 0부터 1까지는 0.3414. 0.3414. 요 넓이 0.3414. 여기는 얼마겠어? 이 반띵이라고 했잖아. 넓이야? 넓이인데 마이너스가 왜 나와 지금? 넓이야? 전체 넓이가 얼마야? 얘들아 그 밑에 확률이야? 네. 확률이야. 확률이가 전체 넓이 얼마 밑에? 예. 1이야? 그럼 반띵하면 여기 얼마겠어? 0.5예요? 고민하는 게 이상한 거야? 1의 반? 알겠어? 이게 어려워 지금? 나 여기서 먹히는 거 처음이야. 그러다 만나는 것도 처음이고 1의 반이니까 0.5. 그럼 문제에서 1 이하라고 하면 1 밑으로 다 그럼 얼마겠어? 얘랑 더해진 거겠지 확률. 그러면 얘는 확률로 쓰면 0.8413 이런 식으로 계산 쓰면 된다고.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여기 있어? 그 다음 2번에 0.5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4개인가? 더 있네. 자 이렇게 0.5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0.5가 어디냐면 여기야. 0.5가 여기쯤에 있을 거야. 0.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이야. 그럼 우리가 표에서 나온 건 여기라고. 0부터 0.5까지 얼마나 나왔니? 0.191로 나왔지 그치? 요만큼 191로야. 그럼 여기를 구해야 돼. 그럼 여기 반이 0.5에서 요거 날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절반의 확률 0.5에서 0.192로 빼시면 돼요. 계산 대략 해봐. 뭐 소수 계산 틀리진 않겠지? 맞죠? 3085만 나올 것 같은데? 맞아? 네. 계산해봐. 그다음 여기는 0.5부터 2까지야. 그럼 잘 봐 이번에는 0.5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배우라고요. 여기 2까지면은 여기인데 여긴 또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여기까지 0부터 2까지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거 날리면 되지. 이만큼 줄이면 되지, 그렇지? 0부터 2까지가 나와 있을 거니까 0부터 2까지가 거기에 0.477이 나왔으니까 얘는 0.477이 2까지 해서 0.5까지 1915를 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쭉쭉 해나가면 되는 것이. 그 다음 또 봐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0.5면 완전 대칭이야.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0.5라고. 그러면 여기랑 넓이가 어때? 같겠지. 대칭이니까 0.5 마이너스 0.5 이렇게 대칭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0.5의 2배, 즉 0.5까지가 1915였네? 그럼 1915의 2배 이렇게 되겠지. 됐어? 나 마이너스 1.5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1.5만 이쯤 있다고 치면 작거나 같다니까 여길 얘기해. 여기 아까랑 비슷한 거야. 요만큼 날리면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 또 누구랑 같아? 0부터 1.5까지랑도 같겠지, 그렇지? 0부터 1.5까지랑 같으니까 이 부분 0부터 1.5까지를 계산해서 0.5에서 빼면 여기가 날아가면 여기가 남겠지. 됐어? 그래서 0.5 절반에서 0부터 1.5까지 펴보시고 0.433 이걸 빼서 계산하시면 답이 되는 거고. 알겠어? 이런 식의 계산이 어렵지 않죠? 알겠니? 자, 이게 표준정규표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했던 공식 같은 거지 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표준 말고 그냥 정규분포 이런 식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얘를 표준화 씌우라고. 근데 표준화 z로 바꿔주는 요령 이거지. x가 지금 이거니까 z는 x 마이너스 뭐가 돼? 5 나누기 표준 편차. 이게 공식 같은 거라고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z는 9분의 9가 아니죠? 시그마가 얼마야? 3. 3이지. 3이고 x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실제로 보면 얘들아 잘 봐봐.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접근이 가능하지. n이 여기 m이고 여기 시그마가 이렇게 있어 이건데 지금 아까 우리가 뭐라 했냐 z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게 표준화가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지, 그치? 됐어? 이거 잘 봐봐 얘들아. 이걸 우리가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써도 괜찮겠어? 나눠 쓴 거야 이렇게. 나눠 썼는데 얘를 개수로 앞으로 당긴 거야. 변수가 x니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문제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z를 쓸 거야. 여기 이제 0하고 1이 나오는 배경인데 0하고 1이 나오는 배경. 왜 0하고 1이 되지? 이건데 이거 보면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z의 평균 들어가는 거야. z가 변수니까. 여기에 이제 x의 평균 들어갔잖아, 그렇지? x의 평균이 m인데 그럼 z의 평균은 요거 봐라. z가 이거니까 평균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 ax 플러스 b 걸 어떻게 배웠어? 곱한 만큼 곱해주고 더한 만큼 더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었지. 그렇지? 근데 x의 평균이 뭐라고? m이잖아. m이니까 시그마 1 곱하기 m. 시그마분의 m이겠지? 빼기 시그마분의 m이니까 얼마가 돼? 0. 아, 그래서 z의 평균이 0이 되는 거죠. 알겠어? 그 다음 표준편차는? 표준편차는 어떻게 계산했어? 시그마 x라고 시그마 z라고 볼까요? 표준편차는 분산 말고 이걸로 아까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시그마 똑같이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요거 나가지. 절대값이어서 나가지, 그치? 나가면 얘랑 아니 요거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시그마분의 1에다가 여기 시그마 원래 표준편차. 원래 표준편차가 시그마 있으니까 여기 시그마가 딱 들어가면 얘는 약분돼서 1.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실제 요거야. 요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자, 479번을 보시면 뭐 이것도 자, 지금 보면 480번에서 뭐니 479번. 79번. 자, 다음 달때 자, 보세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야. 이제 문제는 x가 정규분포를 딸 때 이렇게 나오면 좋고 대부분 정규분포는 우리가 직접 캐치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을 보고 이거 정규분포겠구나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대부분 줄 거야.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런 식으로. 알겠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렇게 줄 거라고. 지금 확률면서 x가 정규분포 이걸 따르고 있대요. 그때 다음 이거 하세요. x를 표준화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표준화하면 되지 뭐. 표준화하는 거는 공식에 의하여 z는 좀 아까도 해봤지만 표준편차 x 마이너스 평균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예를 구하세요. 잠깐 봐봐. 잘 들어봐.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해. x의 범위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4 이상 14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확률면서 x가 4 이상 14 이하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 이거를 이 z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 표준화 시킨다고 했지, 그지? 밀림 돌리냐 이렇게 하면 돼요. x가 z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따라갈 거야, 그렇지? 이 안에 부등식을 똑같이 해주는 거야. 즉 x가 8x에서 8 빼고 4로 나누는 거잖아. 똑같이 왼쪽에 있는 것도 8 빼고 4로 나누고 x도 8 빼고 4로 나눈다고 여기도 똑같이 14에서도 8 빼고 4로 나누면 우리 부등식 이거 그대로 성립하겠지. 그걸 계산해 봤더니 얘가 p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이지. 여기는 얘가 z가 되는 거지 지금 표준화. 여기는 6이니까 4분의 6, 2분의 3, 1.5. 여기서 소수를 좀 많이 써. 이렇게. 이걸 계산하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계산해? 아까 해봤지 우리. 표준 정규 보국선에서 여기가 0이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5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랑 더해줘야 되겠네, 그지? 요만큼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랑 같으니까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갖고 오시고 0.3413과 플러스 요쪽 부분은 말 그대로 0부터 1.5까지니까 0.43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끝!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계산 이런 식으로. 요 과정 보세요. 요 과정 표준화시키면서 풀어가는 과정. 자, 그럼 480번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 했던 거 MP랑 MPQ에 대한 이야기. 자, 정규분포를 나타내시오. 자, 얘가 이항포를 따를 때 자, x가 근사적으로 따르는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자, 얘가 어떤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냐면 여기 평균 MP 12 여기 MPQ였지, 그치? MPQ가 얼마 나오냐? 12 곱하기 4 MPQ가 4분의 3이니까 여기다 4분의 3 곱하면 3의 제곱 9 나오겠네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3의 제곱이라고 써도 돼. 여기지?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3의 제곱이라고 많이 쓰겠지. 우리가 문제 풀 때 보면 시그마를 많이 쓰잖아. 헷갈리지 않게 해서 보통은 사실 여기를 9보다는 3의 제곱 이렇게 좀 더 많이 쓴다. 근데 막 루트를 이용해서 쓰진 않아. 예를 들어서 니네가 분산을 구했더니 분산이 5 나왔어. 그러면 n에다가 12,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또 잘 안 써요. 이때는 그냥 여기다 5 쓰지.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쓰지. 여기지. 뭐 그거는 이제 뭐 문제집 혹은 이제 개인차가 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NP 얼마야? 약보다 30이니까 150이지. 그다음에 NPQ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여기다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즉 6으로 나누면 얼마냐? 25지, 그지? 25니까 5의 제곱 5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지?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482번 잘 봐. 이제 문제가 이런 식인 거야. 문제를 봐봐. 문제가 완전 이항분포.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져서 완전 이항분포 아니야? 시도 횟수잖아 이거. n값. 그치? 64번 던져서 앞면 나오는 횟수, 앞면 나오는 사건, 확률 2분의 1이야. 이거지.
그지? 그래서 확률에서 x가 나오는 횟수니까 오케이 x는 성공 횟수 이항포야. 이항포 얘는 그러면 64, 2분의 1이라는 이항포 따르고 있을 거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앞에서 배운 이항포 이렇게 적용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x의 평균과 편집해서 보세요. 오케이 그럼 이거 이항포를 보면 평균은 np니까 32가 될 거고 그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16이니까 4의 제곱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어? 분산이 16이니까 표준 편차 4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자 문제에서 묻는 게 x가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써달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써주면 4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서. 됐어? 그럼 이제 x를 표준화해주면 z로 바꿔줄 수 있어. 어떻게? 표준 편차 4, 변수 빼기 평균 32 이런 식으로. 됐지? 문제 마지막 답은 40 이상일 때는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40 이상일 때야 x가 40 이상일 때면 우리 이걸 표준화를 시켜서 정규분포를 계속 구하겠다는 얘기야. 왜? 얘 니네 생각해봐. 40 이상일 때를 구할 수 있어? 40 이상일 때면 x가 40 이상일 때면 성공 횟수가 41번 이상 성공한다는 얘긴데 40번 이상 성공한다는 얘긴데 40일 때, 41일 때, 42일 때, 43일 때에서 쭉 가서 64일 때까지를 계산하는 거잖아. 그 계산이 어렵다고요. 이해하지? 그래서 얘는 표준화를 시킨다. 변수 빼기 했지 지금? 그러면 변수 40 빼기 평균 32 나누기 표준 편차 4 이렇게 딱 때려주면 계산이 충분히 가능한 얼마냐? 8,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2 이상의 확률을 구해준다 되겠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알겠어? 왜? 잘못됐어? 맞잖아. 2 이상일 때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2일 때까지가 0.34 이렇게 표가 아니면 이렇게 1.9 나왔지, 그치? 2일 때까지 0.37이야.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어딘가 확인해.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면 우리가 구하는 게 2 이상일 때 여기야. 근데 표에서 나면 어디야? 여기야. 0.477 이가 여기라는 걸 알려줬지. 나머지 분 구하는 거니까 얼마? 절반 반띵해서 0.4771을 빼면 되겠구나. 이런 식인 거지. 알겠어? 이런 식의 계산으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겁니다. 자 83번도 마찬가지. x가 이항포를 따를 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이항포에서 직접적으로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대부분 잘 들어봐. 이항분포인데 표 나왔어. 정규분포로 돌려서 풀면 되겠고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왜냐면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거 안 나오면 못 구해요 절대. 알겠지? 맞지? 표가 나왔어. 정규분포 표 나오면 오케이 정규분포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만 인식하고 문제를 풀면 돼. 자, x가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써달라고 했으니까 정규분포를 써볼까요? 여기 평균 들어가는 거니까 평균 뒤로 곱하면 얼마냐? 3, 5, 15, 3, 4, 1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q까지 3분의 2까지 여기다 곱해주면은 3분의 2, 36 나오는 거 같아? 그럼 6의 제곱 이렇게 쓰겠지 지금 우리가. 그치? 표준화시오. 그럼 얘를 표준화시켰을 때는 표준 편차 6분의 x 빼기 54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야 이걸 구해라 라는 말. 우리가 구한 확률을 어떻게 바뀌어? 표준화 시켜주면 42 빼기 54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다. 여기는 x를 이렇게 대입해서 썼다고 치면 z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60-54 나누기 6 이렇게 될 거고 6이 얼마야? 마이너스 12인가요? 그죠? 분자가? 그러면 6으로 나누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 6이니까 1 되겠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슝슝 0, 마이너스 2, 1 여기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만큼은 0부터 2까지 여기서는 0부터 1까지 맞지? 0부터 2까지 0.477 0.4772와 플러스 0부터 1까지 3, 4 있어. 이거 더하시면 답이 되고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지? 자,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얘기하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맞지? 네.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전체 넓이, 전체 구간, 전체 범위 내에서의 요 밑에 x축 아랫부분의 넓이는 1이어야 한다. 그리고 x축 아래로 그래프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지. 확률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의 확률을 구할 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적분의 넓이를 구할 때도 있다라고 했어. 알겠지? 자, 일단 484번 0부터 2에서 이게 전체 범위인 거야. 여기서 정의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연속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오른쪽 그림 같은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상수 a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밖에 없어. 이 전체 넓이가 얼마다라는 거야? 1이다라는 거.
그럼 이거 사다리꼴로 구해야 되고 아니면 뭐 삼각형하고 사각형의 합으로 구해야 되고 사다리꼴로 바로 구해볼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겠지?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더하면 3 곱하기 높이가 지금 a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얘가 넓이 1 돼야 돼. 2분의 3 곱하기 a가 1이니까 a의 값은 3분의 2. 끝났지. 사실 너무 쉽죠. 그렇지? 항상 기억해. 내가 얘기했던 것들 지켜줘야 될 게 뭔지. 자, 그다음 확률 구하기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확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제시된 게 뭔지 잘 보시고. 자, 확률 나왔네요. 확률 밀도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미지수가 껴 있어요. 그래? 좀 미지수부터 구하는 게 차적이겠죠. 그래서 확률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자, 이거 볼게요. 마이너스 1 때 얼마 나와? 실제로 이 f 마이너스 1 때 출발점이 어딘가 봤더니 여기다 대입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1이면 0 됐지, 그치? 마이너스 1일 때 0에서 출발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래프를 좀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일 땐 0, 여기서 출발. 그 다음에 1차 함수잖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로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 왜냐면 x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에 있을 거니까 올라가야 돼. 1차 함수인데 직선이니까 올라가는 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2 곱하기 4k가 될 거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4k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쯤이 4k라고 해보자. 여기까지 1차 함수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런 함수가 될 겁니다. 됐지? 여기 확률 밀도 함수일 거야.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돼. 근데 우리가 K를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건데 K는 어떻게 구해? 아까처럼 여기의 넓이가 얼마라고?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럼 밑변의 삼각형 넓이 밑변이 2 높이가 4K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얘가 1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4K가 1 K 값은 얼마? 4분의 1 일단 K 나왔어. K가 나왔어. 즉 fx가 K자리에 4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1이겠네요.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라는 이딴 식의 함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야. 절반쯤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쯤이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기 우리가 찾는 답일 것 같네요 라는 거지 지금. 그지? 요거 어떻게 될까요? 뭐 직접 계산해도 되지. 직접 계산하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값을 구해봐. 대입하면 쉽게 나오거든.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이야. 아, 여기 4분의 1이고 실제 여기가 얼마였니? K가 여기 1이네. 여기는 K가 4분의 1이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한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로 윗변 더하기 아랫변. 여기 4분의 1이고 여기 1이니까 4분의 5 곱하기 높이가 이만큼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됐지? 4, 4, 16분의 3, 5, 15 우리가 찾는 답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확률인 거죠. 확률. 알겠지? 이런 식의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수투를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요. 이 함수를 2차 함수나 이런 걸로 주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했었지. 왜 우리가 적분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조금 꽈서 낸다고 했을 때 2차나 3차 정도까지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쭉 했었고,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었으니까. 맞지? 여기서 말로 뭐 잔뜩 설명되어 있지만 읽으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거고요. 자, 490번 내용 그림을 보시면서 밑에 이제 기억닌 디귿에 대한 얘기를 볼 때 기억닌 디귿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기. 자, 이 부분인데 이걸 생각보다 조금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좀 하면서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꼭 파악하면 좋겠는 건 이게 지금 확률을 나타내는 그냥 함수잖아요. 일단 함수. 그렇지? 일단 함수니까 이거 x축 y축 함수 그래프까지는 그래프 보는 법까지는 똑같은 거야. 함수 그래프 보는 법은 똑같아. 알겠지? 다만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 기억은 이제 p는 확률이니까 확률 x1은 변수가 f 요 함수 요 그래프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야. 알겠지? x2라는 변수는 g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고요. 그때 x1이 x1보다 크거나 같은 x2가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렇다라는 건데 어떨까요? 내가 그 보기는 우리가 책에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프에다 좀 체크를 하면서 볼게. 기억의 내용의 첫 번째 p x1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x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알겠지? x가 x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거 어디야? x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지.
맞아? 여기 얼마야? 0점. 0.5야. 그 다음에 옆에 px2가 x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나왔을 텐데 x2보다 작거나 같으면 x2가 또 여기 가운데잖아. 예. 그럼 x2 이 gx라는 데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은 얼마야? 0점. 또 반대가 0.5잖아. 모양은 다르지만 얘네들은 같아요. 0.5. 그래서 기호가 틀렸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x1의 평균과 x2의 평균을 비교해봤는데 x1의 평균이 뭘까요? 그림에서 알 수 있지. 이게 정규보니까 이 x1을 나타내는 게 뭐야? 소문자 x1값 맞아? 여기가 평균이라고 했었잖아. 그 다음에 x2가 g를 따르고 있다고 하면 x2는 x에 대한 평균은 소문자 x2 여기가 평균이겠지. 누가 커? x2가 큰 거.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죠.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디귿은 시그마 x1과 시그마 x2를 비교했는데 시그마 x1과 시그마 x2. 자, 상대적으로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어. 누가 더 편차가 크니? X1. F가 더 큰 거지. F 함수가 더 큰 거지 편차가. 네. 맞아? 왜? 평균 가까이 많을수록 평균에 가까워 편차가 작아 이거라고 했지, 그지? 평균 멀리 더 많은 거지 이거는 얘보다는. 그래서 평균 멀어졌어 이쪽이 더 멀어졌으니까 편차는 이쪽이 큰 거지. 그래서 디귿 틀렸죠. 그렇지. 지금 현재 니은밖에 없어요. 그다음 리을 F 2x1과 G 2x2 이렇게 나와있어. 이거 뭐야? 이게 아까 뭐라고 했지? 2x1이? x1과 같은 거 아니었어 이게? 네. x1의 함수값 얘는 x2의 함수값 이거잖아. 네. x1의 함수값 어디야? 여기입니다. 여기가 fx1이고요 x1이고 요거겠지. 됐어? 또 마찬가지로 gx2라는 거는 x2일 때의 g를 따르는 함수값 여기가 g x야. 누가 더 높아? X. 얘가 더 높아. 이렇게 되니까 리을은 맞죠.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 모두 보시면 돼요. 알겠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유형 4번 이제 정규 분포 확률 구하기 요건데 여기 또 이제 어디야? 여기 어디야? 봅시다. 아까 했던 거 아까 우리가 가볍게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선 잘 봐. 우리가 했던 표현은 지금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지 않고 정규 분포에서만 나온 얘기거든. 이거 봐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가 뭐였냐면 평균이 얼마가 되네? 표준 정규 분포는 0이 되고 시그마가 얼마가 되냐?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평균에서 시그마를 더했다라는 건 결국은 얼마일까? 표준 정규 분포에서 1이 되는 거야. 여긴 0이니까 얘는 1.5일 때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면 1일 때 1.5일 때 2일 때가 그대로 똑같은 값이 나오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0일 때가 되겠죠? 그렇지? 표준화 시켜보면 알겠지만 표준화 공식이 뭐였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인데 m 빼기 m이 되면 이쪽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그거에 대한 표현이야. 알겠지? 표준화를 시키기 전에 우리가 이제 평균 m과 시그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떻게 된 거냐고 생각하면 이거야. 평균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있고 아까 두 개를 그려봤을 때 이런 얘기거든.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대칭이 안 맞아? 대칭이라고 해볼까? 자, 아무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m 플러스 우리 표준 정규 분포에서 알겠지? 여기 표에서 1.0일 때 있지, 그치? 시그마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이 얘기야, 실제로. 평균에서부터 한 칸 떨어진대 이거야. 표준 편차만큼 한 칸 떨어진 곳까지를 재는 거거든. 그럼 봐봐, 잘 봐. 만약에 밑에 거에서 보면 평균이 여기인데 얘랑 얘 중에 표준 편차가 얘가 좀 더 큰 건 알죠, 그치? 그래서 얘가 요만큼 떨어져. 만약에 시그마가 이만큼이라고 해볼게. 1시그마가 이만큼이라고 해볼게. 이게 흰 곡선에 대해서 한 칸, 시그마 한 칸이야. 알겠지? 그럼 얘는 편차가 더 커, 작아? 작잖아. 표준 편차 작기 때문에 한 칸이 요거보다 좀 작겠지, 그치? 요거보단 작아. 이런데 여기까지 왔다고 칠게. 여기까지. 그럼
그럼 실제로 이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어떤 거야 실제로? 같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이걸 하나로 1로 줄여줘 1로 바꿔준 게 바로 표준 정규분 복선인 거야. 알겠지? 한 칸, 1.5칸, 2칸, 2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 복선 1일 때 1.5일 때 2.2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걸 다 이제 하나로 영합하기에 표준 정규 복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또 좋으냐? 이 다 대입해도 돼. 다 대입해도 돼. 대입해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정규분포 이걸 따라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m이 얼마라는 얘기야? m이 20이라는 얘기고 시그마가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봐. 여기서 봐. 얘가 얼마야? 24야. 20과 4라니까. 그치? 4한테 1.5 뺐어. 얼마? 6이잖아. 그럼 여기는. 얘 26일 때겠지 여기가. 얘는 얼마겠어? 28일 때겠지 그러면. 맞지? 아, 그렇구나. m이 얼마라고? 20. 그럼 20부터 24까지는 이거야 확률 이거야 이런 얘기야 지금. 근데 얘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아니고 그냥 정규 분포 곡선으로 이렇게 본다고 치면 헐 이렇게 딱 치면 여기 지금 평균이 m이 20인 거잖아. 20 됐지? 20인 거고 여기서 어디가? 4, 6, 8이 있어. 그럼 24 여기 26 여기 28 여기라고 하면 여기 24까지 요만큼 넓이가 얼마? 요거 2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재면 요거야. 됐지?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확률을 봐. 12부터 28까지 계산하래. 좀 전에 우리가 해놨지만 24, 26, 28이거든요. 그치? 대칭인 걸 좀 찾아볼까 우리가 대칭인 거. 얘가 24야? 여기 20부터 4칸 뒤로니까 4칸 앞에 얼마야? 16이겠지? 네. 26이면 6칸 뒤야. 그럼 6칸 앞에 20부터 6칸 앞에 14. 14 이게 2칸 이렇게 차이 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가면 여기 얼마겠어 그러면? 12. 대칭은 여기가 10이야. 자 문제를 봤더니 12부터 어디까지? 28까지 12가 여기고 28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이거에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 2배가 되는 거지. 요거 2배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어?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할만합니다. 이런 계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법 즉 표준화를 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표준화되는 공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가 앞서서 계산했던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시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다. 자 바로 이어가 볼게요. 498번 확률변수 x랑 y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이거와 이거 10 같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얘랑은 비교가 좀 어렵지. 왜?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달라. 그래프의 위치도 다를 거고 그래프 폭도 다를 거야. 근데 확률은 같대. 그치? 이 확률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체크합니까? 어떻게 체크한다고? 하나 표준화 시킨 게 있잖아. 기준을 하나로 만들어버린 게 있지. 그치? 그래서 이 x도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뭐를 10,2 제곱을 따르고 있고 y가 얘가 20,3의 제곱을 따르고 있겠지만 얘네 둘 다 뭘로 돌려서 z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즉 지금 x에 대해서 확률이 이렇게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z로 바꿔주면 구하는 공식이 똑같잖아. 그치? 변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변수 빼기 평균 0 오케이. 변수 빼기 평균 4 나누기 2 이거지 지금. 됐어? y 또한 마찬가지야. 지금 문제에서 확률이 똑같다고 했는데 20부터 y가 k 여기 비지수지만 우리가 이걸 z로 바꿔줄게 된다고 하면 20 빼기 평균 오케이 제로 z가 되고 k 빼기 평균 모르네 k-20 나누기 3 이 둘이 같아야 돼. 만약에 이쪽이 0이었으면 얘가 마이너스 2였겠지. 둘이 확률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근데 0으로 출발이 똑같으면 도착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고 그럼 k 값이 얼마야? 26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표준화를 이용하면 뭐를 할 수 있어? 기준이 달라도 비교가 가능하다. 알겠지? 그게 뒤에 가면 아마 유형업에서 다른 어떤 문제가 나올 겁니다. 표준화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누가 잘했니, 누가 더 높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될 거야. 알겠지? 자, 유형 6번은 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제니까 볼게요. 503번. 확률배수 x가 다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의 확률을 구하세요. 절대값 나왔는데 절대값부터 지금 못 푸는 사람. 네? 아니요. 창피하지. 못 풀 수가 없지 우리는. 그쵸. 그지? 너무나 많이 풀었던 문제. 일단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이 있어? 풀어야죠. 어떻게 풀어? 왼쪽으로. 응?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4, 그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과 변수 x 마이너스 23 절대값 풀고 여기 플러스 15. 그렇다면 23을 네. 더해준다. 13이네요. x가 되고 13. 여기는 33이지. 33. 자, 이제 우리 요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표준화를 시켜주면 변수 빼기 평균 마팔이지. 나누기 8 마이너스 1. 그래서 변수 빼기 평균 플러스 8이지. 나누기 8 이렇게 되겠지. 굳이 쓰자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쭉쭉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같은 이거지, 그치? 네.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 곱하기. 여기죠? 곱하기 2 0.3413의 2배 이렇게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뭐 계산은 워낙 틀렸는데? 틀렸을까? 14. 와, 거기 되게 틀렸네? 13 맞죠? 여기 틀렸어. 미안하다. 13 빼기 25 하면 마이너스 12야. 네. 8이 아니라. 아. 미안하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8분의 1 마이너스 12겠지 여기? 맞지? 13 빼기 25 마이너스 12 그러면 2분의 3이지, 그치? 마이너스 1.5네요. 여기 플러스 1.5겠지? 아니지? 33 빼기 25는 8이 맞지? 네. 그지? 네. 그럼 2배가 아니지 이거. 미쳤구나. 안 같아요. 여기 1.5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 0부터 1.5랑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0. 433. 4332와 플러스 0.3413 이렇게 되겠지. 됐지? 야, 대충 계산하면 0.7하면 나오잖아.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 네. 빨리빨리 계산하면 되지. 얘네 소스 덧셈보다 뺄셈을 되게 못할 거야. 내가 해본 결과 많이 틀리더라고 생각보다. 소스 뺄셈 고등학교 3학년들, 2학년 3학년들이 이상하더라. 자꾸 이상하게 틀리더라. 근데 더 재밌는 건 얘가 틀렸잖아 하면 왜 틀린지 못 찾아. 안 그러겠지 우리 친구들. 자, 가봅시다. 유형 7. 뭐 계속 똑같아요. 지금부터는 풀이가 계속 똑같이 앞으로 풀고 뒤로 풀고 하는 걸 거야. 여기 확률을 구하든지 아니면 확률이 나와 있을 때 반대로 미지수를 구하든지. 자, 지금은 확률 나왔고 미지수 구하는 거죠? 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표준 정규 분포가 나와 있다는 건 표준 정규 표준화를 시켜서 하자는 얘기니까. 자, 저기 주어지는 40부터 x가 a까지를 표준화를 먼저 시켜주면 40 마이너스 평균 50 마이너스 10 나누기 5 하면 마이너스 2. 계산 되고 있지? 네. a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5 요걸 지금 40을 내어서 계산한 게 이거고요. 얘가 지금 0.818호야. 818 5. 잘 봐라.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아. 여기가 0인데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출발이지. 마이너스 2부터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그 마이너스 2부터 쭉 가서 여기 0.5보다 작잖아. 지금 여기 확률은 0.5보다 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5보다 작습니다. 얼마예요? 0.4772가 되네. 그 0.818호가 되려면 요거보다 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야. 얼만큼을 더 가야 될까라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얘기 방금 얘기했지. 그래서 뭐 해야 돼? 0.4772를 빼봐야 여기 얼만큼 더 오버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빼봐. 3, 1, 4, 3. 맞아? 이 중에 나와야 돼 답은. 이거 안 나오면 못 찾잖아 우리. 0.3413이야. 여기쯤에 있어. 0.3414만큼 가줘야 합쳐서 얘가 될 수 있어. 여기 얼마나 되는 거지? 1. 그러면 이 확률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1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 말은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55. 1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A가 얼마? 55. 5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거꾸로. 거꾸로 푸는 것뿐이야.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유형 8번은 그냥 문장 활용 문제죠. 문장으로 나와 있네.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내가 아까 얘기 우리가 뭔가를 딱 보고 정규분포야 이거는 힘들고 이런 식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알려주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준다고요. 여기지. 따른다고 한다.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임의로 한 개 선택할 때 오른쪽 쪽에서 자 무게가 220. 자 문제 구성을 잘 보세요. 이 문제 뒤에 가면 이제 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잘 지켜야 돼. 자 여기서 나오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뭔지를 봐야 돼. 확률변수 x가 뭔지. 확률변수 x가 뭐야? 사가 한 개의 무게인 거야. x가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25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 x는 뭘 의미하냐면 사과 한 개의 무게인 겁니다. 알겠지? 사과 한 개의 무게가 이걸 따르고 있어. 자 그때 임의로 한 개를 뽑았더니 이렇게 될 확률. 사과 한 개의 무게 x가 이거 이상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220 이상 x 265. 내가 지금 이거 왜 문제를 잘 읽고 뭘 이걸 x를 체크하러 가냐면 나중에는 뭘 할 거냐면 사과를 이제 막 10개씩 상자에 담아. 10개씩 상자에 담아서 상품을 만들어. 박스, 사과 박스. 뭔 말인지 알지? 그치? 그랬을 때 무게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인지 합격품이다. 뭐 이렇게 되면 합격일 확률. 그 상자가 합격인 제품일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란 얘기야. 그럼 그때는 한 개의 무게가 이렇게 됐으면 10개의 무게만 뭘로 해야 돼? 10x로 가야 되는 거지. 10개가 한 상자에 담겨서 무게를 칠 거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x가 뭘 따라가는지 봐야 된다. 한 개. 지금 여기서도 한 개. 사과 하나를 뽑아서 그 무게, 한 개의 무게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부터 뭐 똑같아요. 바로 할게요. 220 빼기 250 마이너스 30에 나누기 15하니까 마이너스 2고 z 265 250 15 나누기 15하니까 1.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면 마이너스 2에서 0, 0에서 1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에서 0은 요거니까. 너무 좋지. 두 자리만 나왔으면 좋겠지 시험에도. 0부터 1까지 0.4. 이런 식. 모든 문제가 이렇게 좀 두 개를 줄여줬으면 좋겠어. 됐죠? 자, 두 번째 활용으로 갑시다. 유형 9번이고요. 유형 9번에 517번 문제. 자, 또 봐. 1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60점 이상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 수를 구하세요. 자, x가 뭐야? 수학 성적이야. 수학 성적. 알겠지? 그럼 100명의 평균이긴 한데 저거는 수학 점수지. 그냥 수학 점수야. 수학 성적 그냥 수학 점수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더 말하기 쉬울 것 같아서. 평균이 65점이고 표준 편차가 5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자 이때 60점 이상 80점 이하를 점수 받은 학생 수.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저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일까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 80점 이하 받을 확률은 70%야 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몇 명이 받았다는 얘기야? 70명. 그런 의미지. 그치? 그런 의미야. 확률을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볼게. 60점 이상 80점 이하를 받을 확률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수학 점수가 x라고 했지. 그치? 60과 80점 이하의 확률을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15니까 3인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1, 0, 3 이거지. 그치? 마이너스 1에서 0은 1까지 같으니까 0.343이고 0부터 3까지면 3 적으니까 0.4987이야. 자 해볼까요? 떨어지지. 0, 1 올라가서 0, 또 1 올라가면 4, 1 올라가면 8, 0.84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0.84라고 하지만 퍼센트로 치면 84%인 거야. 곱하기 100, 그치? 사람 수 83%에서 곱하기 100, 즉 사람 수를 해주니까 다시 몇 명이라는 얘기야? 84. 그렇지. 84명인 거지.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다가 바로 쓸 되지. 됐죠? 네. 네. 활용 문제가 또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갔죠? 521번. 자, 모집 정원이 360원인 공무원 임용시험에 4,500명이 응시하였다. 점수가 다음과 같을 때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자, 이 문제를 잘 기억합시다. 이 문제가 이제 생각보다 좀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 이런 스타일이. 해봐. 지금 정기훈포 뭐가 나왔어? 정기훈포를 따르는 이 정기훈포는 뭐에 대한 정기훈포야? 여기 시작. 점수야, 점수. 점수, 그치? 점수.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숫자들을 보면은 360명 뽑는데 4,500명 지원했음 이거잖아. 맞지? 4,500명이 지원해서 360명을 뽑을 거야.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뽑는 거야? 그냥 1등부터 줄을 쫙 세운 다음에 360등에서 컷 이거야. 맞지? 360등에서 컷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렇지? 이제 무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정규표를 따라 점수가 정규표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야. 점수에 따라서. 알잖아. 1, 2, 3, 4, 5, 6, 7, 8, 9등급. 그렇지? 여기서부터야. 평균 여기 지금 58.5 이렇게 됐다고 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1등이라고 하면 1에서 360등 컷! 요 안에는 합격, 여기선 불합격 이거지 지금. 그지? 그럼 잘 봐. 이게 전체 4,500명일 때 이 안에 360명 있는 거야. 이해돼요? 합격한 사람? 그럼 전체를 1로 넣을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보려면. 그치? 전체가 1이 되려면 여기 안에 얼마큼 들어있는 거야? 4,500명 중에 360명 등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 안에 4,500명인데 그 중에 요 안에 360명 이거지. 전체를 1로 넣으려면 4,500분의 4,500이 1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4,500명 중에 우리가 요 안에 들어있는 360명 이렇게 되는 거지. 0, 0 띄면서 이거 9로 나누면 50분의 9는 4. 그럼 이거 100분의 8이네요. 그죠? 맞지? 100분의 8. 그 여기는 우리가 늘 즐겨 쓰는 소수로 쓰면 0.08인 거지 여기가. 맞지? 0.08인 거야. 아 그럼 0.08일 때 여기가 뭐가? 최저 점수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최저 점수 여기 요 점수가 여기 딱 커트라인에 걸리는 점수를 K라고 하면 K 점수 이상인 애들이 여기의 확률이 0.08인 거지, 그치? 아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거 뭐냐? 최저 점수를 K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분포가 점수로 나와 있으니까 점수가 K점 이상인 애들의 확률이 0.08인 거지. 지금 4,500명 중 360명 이렇게 된 거라고. 됐지? 요거야. 지금 이건 실제로 이제 뭐라고? 합격률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걸 계산한 게 이거였으니까. 됐지? 요렇게 계산하시는 거고요. 이거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 어디 갔니? 58이네요. 그러면 Z는 K-58 나누기 170. 얘가 0.08인데 지금 요 그림에서 봐도 알겠지만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0.4이겠지. 네. 그렇지? 그 여기 나와있죠 그냥 그대로. 그 말은 여기가 얼마나 얘기야? 1.4. 뭐 했을 때? 표준화 시켰을 때 1.4. 표준화 시켰을 때 1.4라는 얘기야. 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죠 충분히. 요거에다 곱해주면 14, 58 이해가니까 K는 58 플러스 14 72점 이렇게 되는 거지. 합격 점수 72점. 알겠어? 네. 자, 그다음에 이항포와 정규분포 사이 관계 뭐라 그랬니? 이항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즉 가까워진다.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실제로 구할 수 있다. 이항포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맞지? 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확률 변수 x가 이항포를 다음과 같이 따르고 있을 때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그렇잖아. 봐봐. 이항분포라고 해놓고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확률을 이렇게 구한 적이 없었는데 이산항률 변수에서는 표를 보고 구해라. 왜? 구할 게 너무 많아서. 그치? 몇 개 없지? 사실 이거 10개거든요? 96, 97, 98, 99 이게 10개인데 10개를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사실. 4개만 돼도 힘들어 사실. 그렇지 않겠어? 여기 n이 커지잖아? n이 커지면 어때? 힘들지. 왜? 야 우리 저거 요거 확률 질량함수 어떻게 돼? NCR인데 n이 150이라고 생각해봐. 계산이 힘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위에 지수도 합쳐서 150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기분포로 돌려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항포를 정기분포로 돌려주자. 여기는 MP가 들어갈 거니까 얼마냐? 30, 90인가요?
맞니? 네. 그 다음에 BQ 5분의 2 곱하면 36인가? 이렇게 될 것 같네. 됐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정규분 버리면서 표준화를 시키자. 96 빼기 90이면 6 나누기 6하니까 1이고. 저 지금 구하는 식이 그래, 그지? 빼면은 15 나누기 6 하면 2분의 0 2.5였네. 이렇게 되겠지. 1부터 2.5까지니까 어떻게 계산해? 0, 1, 2.5니까 요만큼 2.5에서 1 빼기 요것이 그지? 2.5에서 1 빼기 2.5 0.4938에서 1 0.3413 빼기 1522 5 이렇게 되겠지. 이제 계산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유형 12번은 문장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활용 문제처럼 요거를 우리가 보고 이항부 세워주고 그 다음에 확률식 세워주고 아 이거 정규형으로 돌려서 구해야겠구나 확인을 한 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20번 넣어줬다. 오케이, n은 720이라는 얘기지. 그때 1의 눈이 나온다 하지. 1의 눈이 나온다 이거잖아, 그치? 1의 눈이 나오는 건 어떻게 돼? 6분의 1. 이렇게 지금 이항분 따르고 있지. 720,6분의 1이라는 맞지? 얘를 정규분포로 돌려서 계산할 거고요. 120이고 100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지? 네. 뭐 여기 계산 될 테니까 안 할게 따로. 자, 그래서 문제는 원하는 사건이 130번 이상 x, 130번 이상 140번 이하. 요걸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x였지만 우리가 이걸로 근사시켜서 계산해 준다고 하면 빼면 10, 1 빼면 20, 2 이렇게 되겠지? 네. 표준화 시켰을 때 그럼 1부터 2까지니까 2에서 1 빼기 0.4 77 1 빼기 1까지 0.34 13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지? 네. 자, 두 개 남았는데 뒷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그러네. 크게 어려운 게 없네요. 여기 지금 다. 그 문제가 어딨지? 문제 볼게요 일단. 재밌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바로 안 보이네요. 이형 13번은 알죠? 이거? 지금 했던 거 그대로인데 또 아까처럼 뭐 한 거야? 미지수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확률이 나와 있는 상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문제 보시면 535번에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가 뭔 말인지 알지? 5개 중에 하나가 답이다. 보기가 5개. 자, 맞출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5분의 1. 자, 문제 100개를 풀었어. 오케이. 그러면 몇 문제 풀었고? 100문제 풀었고 시도 횟수 100번. 맞출 확률 5분의 1. 자, 그러면 정답 이거 되겠지? 정답의 개수가 확률배수 x겠지. 100개 정답 개수 확률배수 x라고 할 때 이러한 이형을 따르고 있을 텐데 A개 이상의 문제를 맞춘다. X가 맞춘 개수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정답의 개수. 정답의 개수가 A개 이상의 확률이 0.0이다. 자, 문제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지. A 이상의 확률이 0.02 이런 식으로. 됐어? 자, 이런 느낌이야. 그럼 우리가 얘를 뭘로 바꿔서 표 나온 것도 뭐 충분히 확인이 될 거고 이런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여기는 정규분포로 돌려주면 얼마야? 20, 16인가요? 4의 제곱인가? 맞니? 네.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요거를 표준화를 시켜주면 P, Z A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4 얘가 0.02 이거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봐봐. 이제 뭐뭐 이상 이제 요 확률을 봐봐. 확률이 0.5보다 작지? 네. 그리고 뭐뭐 이상이야. 그러면 여기 있겠냐 여기 있겠냐?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왜? 왼쪽에 있잖아? 이거 이상의 확률이면 0.5 플러스 얼마야? 그치? 0.5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있을 거야. 여기에 지금 4분의 A 마이너스 20이 쓰여있고 여기가 지금 0.02면 그 옆에 실제 표에서 나타난 여기값이 얼마? 0.48이지. 더해서 0.5니까. 네.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2.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28.
이런 식으로 거꾸로 풀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거 없었을 거고요. 유형 14번 까지 하고 오케이 일단 진행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표준화와 확률을 비교하자. 자 우리가 상대적인 걸 이제 비교하자는 얘기지 절대적인 거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니네가 시험을 봤어. 지금 대표 문제도 아마 그걸 거야.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나와 있는데 절대적인 점수로는 뭐 영어 90점, 수학 80점, 국어 70점 이러면은 절대적으로 영어를 제일 잘 본 거겠지만, 맞지? 만약에 영어는 개 쉬웠고 수학은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점수야? 표준 변환 점수라고 하지 우리. 표준 점수라고 나오지.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 니네 수능 보면 나오잖아. 맞지? 수능 보면은 수능이 된다. 모의고사 보면은 거기에 점수 보면은 원점수 쭉 나오고 그 옆에 표준 점수랑 쭉 나올 거야.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표준화시켜서 점수를 구한 거야. 뭐에 따라 절대적인 점수 말고 애들의 상대적인 분포도를 확인해서 점수를 측정한 거지. 그러니까 같은 점수여도 점수가 똑같아도 어떤 건 표준 점수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얘기지. 자기 점수가. 그러니까 애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서 전체적인 점수가 낮아. 근데 나는 쉬웠을 때나 어려웠을 때는 60점이었어. 그러면 전체적인 시험이 어려웠을 때는 내 점수가 높은 거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지? 표준 점수를 했을 때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다가 비교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38번을 보시면 자, 뭐 이렇대요. 자, 이러하답니다. 자, 비교할 때 세 과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다 표준화 해보시면 돼요. 다 표준화 해보시라고. 자, 어차피 평균과 평균을 제로 편차를 1로 돌리는 표준화를 이용해서 얘네들. 자, 이게 지금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정규분포,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얘가 변수인 거야. 얘가 x라고. 알겠지? 자, 얘가 지금 m이고, 얘가 시그마고 여기가 x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z로 우리가 돌려서 표준화를 시켜줘 보면 얘는 변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거 뭐야? 이거 얼마야? 1이네요. 영어를 계산해 볼까? 영어는 85점이 변수고 평균이 55에 나누기 15. 30이니까 얼마야?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학. 수학은 8 이렇게 되겠지? 맞아? 얼마야? 15 나누기 8이니까 맞지? 2점 얼마 나오지, 그치? 그럼 제일 좋은 성적 좋은 게 누구야? 수학. 목표가 잘못했나? 2.5가 안 나오지? 15잖아? 네. 15면 16이 2잖아, 그지? 네. 1점 얼마 나오겠니? 그지? 제일 높은 게 누구야? 영어. 영어. 알겠어? 보통 이런 거 수학으로 답 잘 안 하더라고. 여러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과목 비교할 때 수학이 잘 안 나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학습 한 학생들을 위한 확률 분포 얘기해서 뭐 앞에 거는 그냥 뭐 우리가 계산을 시그마 계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알겠지? 근데 만약 어렵다면 다 질문해 주세요. 알겠지? 다시 풀어 드릴 테니까. 근데 여기 두 번째 편을 보시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내가 뭔 얘기했었냐, 그 우리 인테그럴 즉 시그마를 이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얘기했었지, 그치? 실제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생성이 될 것이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결국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적분하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넓이 구하는 거.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근데 정적분은 선생님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일단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양의값 나올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냥 적분만 하시면 돼요. 구별할 거 없고. 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확률을 구하는 얘기인데 572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몇 차 함수야? fx를 보니까 2차 함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수소수를 배우지 않았다면 얘를 1차 또는 상수함수, 즉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을 텐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구하세요. 이거 뭐냐면 0부터 3분의 1까지 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건 0부터 3분의 1까지에 대한 적분인 거지. 그래서 저걸 적분하기 위해서 내가 확률 밀도 함수를 좀 풀어쓸게요. 6x-6x 제곱으로. 맞지? 적분을 직접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 오랜만이지 적분? 6? 적분할 건데? 6x 적분해야지. 이거 아니었어? 미분 반대로? 뭐야 지금 인테그랄까지 썼는데 뭐 적분은 뭐 왜? 뭐가 문제야? 여기는 2x 세제곱. 저분 까먹으셨나요 혹시? 적분하는 방법? 지수 올리고, 맞지? 지수 한 1 키우는 거.
뭐 0은 대입하나 많으니까 3분의 1만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 9분의 3 세제곱하면 27분의 2 얘는 27분의 9니까 27분의 7 이게 답이 되겠지 지금. 됐어?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옆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이건 한 적이 없어. 교과서에도 내 기억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뭐냐면 지금 책에서도 안 나왔었어. 이거는 처음 설명하는 거야. 아, 내가 설명은 한 번 하긴 했어요. 잠깐 훅 지나가면서. 자, 우리가 이상항의 변수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상항의 변수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확률 분포표라는 게 존재해서 확률 변수와 그에 따르는 확률이 있어. 맞지? 그걸 어떻게 했어 우리가?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0부터 n까지라고 해볼게. 0부터 n까지 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균. 1부터 해볼까? 1부터 n까지 하고 이게 평균이었었고 그 다음 분산은 편차. 이제 평균 이걸 m이라고 하자면 변수 빼기 평균이 편차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보다 보니까 편차 제곱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이제 평균인 거지,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 시그마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이거는 1부터 n까지 요거 있었어. 근데 이걸 우리가 또 달리 쓰다 보니까 뭘 어떻게 썼었어? 분산 기본 공식 중에 이거 있었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거 맞아? 네. 여기서 이 제곱의 평균도 우리가 또 시그마를 여기서 표현해주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변수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확률 곱하고 시그마 i m 1부터 n까지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고 했었지. 됐지? 뭐야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아. 다만 여기서 확률은 이상하게 변수니까 이거일 때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이랬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1대 여기서까지 이 함수를 따라서 그지? 그 함수가 바로 확률을 나타내는 PI 같은 녀석이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대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전체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라고 볼게. 여기 따라갈까요? 전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보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변수 x와 맞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모든 변수에다가 확률 밀도함수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인테그럴 dx가 결국에는 시그마랑 같은 거라고 했었지. 시그마는 1, 2, 3, 4 떨어진 것들을 더하는 거였으면 인테그럴은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하는 거. 결국엔 둘 다 뭐에 대한 얘기야? S, 썸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합에 대한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더한 거 알겠지? 얘는 띄엄띄엄, 얘는 연속으로 쫙 더하는 거. 됐지? 그래서 똑같아. 변수 곱하기 확률 다 더하기. 변수 곱하기 확률 한 번 다 더하기. 그렇지? 얘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인테그럴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맞지? 똑같아. 그래서 분산도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하면 변수 빼기 평균의 제곱에 변수 빼기 평균 제곱 이게 편차 제곱이지, 그치? 편차 제곱을 평균 구할 때 확률 곱하고 다 더하기 요거라고 했었지, 그치? 요건데 또 얘도 이거는 그대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변수 제곱의 평균 알파에서 베타까지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그게 이게 변수 제곱의 평균의 제곱. 알겠어? 뭐 이건 당연히 똑같은 거죠 그대로. 알겠지? 이런 식으로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도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건 아직, 그치? 근데 교과서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지 않아. 알겠지? 자, 지금 해볼게 그냥. 근데 구하세요. x는 자 범위 0부터 1까지. 그치? 어떻게 했어? 변수 곱하기 확률 fx 합 fx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2x라니까 어떻게 돼? EX. 그치 2x 제곱. 아이고 적분하시면 3분의 2x 세제곱 0부터 1까지니까 3분의 2 나오겠지. 네. 이런 식으로 펴놓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관련 분산은 어떻게 해? 두 번째 시간 항상 편했던 걸 기억해야 돼요. 편차를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럼 0부터 1까지
fx, ex 대입하면 ex 세제곱에 dx 마이너스 평균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 됐어? 네. 그럼 얘는 x 세제곱인가요? 네. 4분. 아닌데? 4분. 그러니까 2분의 1. 거꾸로 갔네 4분의 2 x 4제곱 이거지 네. 0대까지 마이너스 9분의 4 4분의 2 2분의 1이지 그치? 네. 그럼 18분의 9 빼기 4니까 5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때리면 돼? 루트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18 3루트 2분의 루트 5 어떤 6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서 이런 계산으로 이거 틀렸어 와 씨. 여기 얼마니? 이거 틀렸니? 저 18분의 9 맞죠? 18 18 18분의 1이네 여기 대박 이거 통과 안 했어 18분의 8이잖아 이거 네. 9 빼기 8 왜 이래 오늘? 진짜 미안하다 변명할 게 없다 6분의 루트 2 이렇게 지내지 네. 알겠죠? 예. 밑에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네.